분필 어디다 놨지? 첫 번째 우리 곱셈 공식 다항식에 뭐 덧셈 뺄셈 뭐 곱셈 해서 전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는 따로 얘기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곱셈 공식부터 봅시다. 자, 곱셈 공식 우리 아는 거 쭉 불러볼까? 여기는 몇 개 안 써져 있긴 한데 우리 중학교 때 나왔던 곱셈 공식부터 a 뿔마 b의 제곱이랑 중학교 때 배웠던 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합차 공식 이런 것도 배웠고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런 것도 배웠고요. ax 플러스 b, cx 더하기 d 뭐 요거 전개하는 것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치?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곱셈 공식들이 이제 a 더하기 b의 세제곱부터죠. a 세제곱 플러스 3 a제곱 b 플러스 3 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면 여기랑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죠. 그쵸? 처음에 이제 요 녀석이 뭐 공식으로서는 잘 암기가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거를 전개를 하라고 하면 요 녀석이 이제 전개가 좀 빨리빨리 안 되는 친구들은 조금 연습은 좀 해줘야겠지. 불러볼까? 이거 전개하면 8 x 세제곱 더하기 12 x제곱 y 더하기 6 xy 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그래서 이 공식 규칙대로 이 전개를 하는 연습들은 좀 필요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처음에는 요놈 제곱 4x 제곱 곱하기 y 곱하기 3 한 개 얘다 뭐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할 텐데 요 녀석은 언젠가는 너희가 좀 자연스럽게 전개할 수 있는 연습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항이 3개짜리 전체 제곱에 대한 규칙도 있죠. 규칙이 전개 어떻게 될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2bc 2ca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내가 이제 여기서 이 두 개의 공식들은 뭘 좀 기억했으면 좋겠냐. 전개가 되는 규칙을 좀 잘 관찰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규칙은 어떤 녀석의 전체 제곱에 대한 규칙인데 그 규칙은 이제 이 녀석이랑 같이 세트로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a제곱 뿔마 2ab의 더하기 b제곱 공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항 전체의 제곱은 요 공식도 그렇고 요 공식도 그렇고 각각 한 번씩 제곱시켰죠. 그쵸? 여기도 각각 한 번씩 제곱시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2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치? 얘도 대신에 둘이 곱해서 2배 얘네 둘이 곱해서 2배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서 2배 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치? 뭐 요런 규칙이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제곱도 뭐 얘 공식으로서 뭐 외우고 있을 것까지는 없지만 똑같은 규칙이 적용이 된다. b제곱 더하기 c제곱 d제곱 봐봐 일일이 이렇게 다 곱하는 거지. 요렇게 빠짐없이 다 2ab 2ac 2ad 2bc 2cd 2bd 2cd까지 6개 다 썼죠? 요렇게 전개가 되고 뭐 5개, 6개짜리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항이 2개짜리 제곱, 세제곱, 뭐 4제곱 요렇게 항 2개짜리 a 플러스 b의 n제곱에 관련된 규칙인데 이제 요 녀석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이제 확통 가면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긴 한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파스칼의 삼각형이 1, 2개를 기준으로 양 옆으로 계속 1이 뻗어나가고 요 가운데는 얘네 위에 있는 2개의 합을 이렇게 써나가는 2개의 합을 1 둘이 합 얼마? 4 둘이 합 얼마? 6 둘이 합 얼마? 4 맨 끝엔 또 1 이렇게 뻗어나가는 삼각형 모양의 숫자의 배열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의미하는 건 a 더하기 b의 n승에 a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 개수들이 순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a 더하기 b의 1승
하면 얘는 그냥 A 더하기 B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거 개수, 두 번째 개수. A 더하기 B의 제곱을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 게 요거죠, 그쵸? A제곱, 2AB, B제곱이니까 개수가 1, 2, 1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치? A 더하기 B의 세제곱도 1, 3, 3, 1 순서대로 나오죠, 개수가, 그치? 1, 3, 3, 1. 그럼 A 더하기 B의 4제곱은 개수가 1, 4, 6, 4, 1 순서대로 돼서,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B의 4제곱을 전개를 하면 A의 4제곱 더하기 4 쓰고, 차수는 그럼 A 기준 내림차순이니까 A가 3번 있으면 B가 1번 들어가겠지, 그치? 그 다음 개수가 6이고 A가 2번이면 B도 2번 들어가겠죠, 그쵸? 더하기 다시 4에 A 1번, B 3번에 마지막 B 4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치? 이런 규칙을 A 더하기 B의 n승이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다음 공식은 그냥 쭉 뭐 거짓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 공식에 관련된 건데, 이제 x 더하기 상수꼴로 이루어진 녀석의 전개인데, 자, 얘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x에 대한 몇 차 다항식? 3차 다항식일 거고요, 그쵸? 그럼 그때 x의 개수는 얼마겠, 세제곱의 개수는 얼마겠어? 1이겠지, 그치? 그 다음 이제 이 녀석이 그럼 x제곱의 개수가 있을 거고, x의 개수가 있을 거고, 상수항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치?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그 전개의 원리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뭐 전개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전개라는 녀석이 한 개의 항이 어떻게 구성됐냐 하면, 얘를 전개했을 때 이제 여기도 2개고 여기도 2개니까 전개하면 4개의 서로 다른 항이 만들어질 텐데, 그치? 그 중에 항 하나가 이런 항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괄호 안에 자기 자신끼리 곱해진 녀석은 없고요, 그쵸? 이 중에 하나를 고르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곱한 게 한 개의 항을 이루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x제곱의 항을 만들려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곱할 건데, x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a를 고르고 여기 두 군데서 x를 골랐을 때 있겠고요, 그쵸? 여기서 상수를 고르고 나머지 두 괄호에서 x를 골랐을 때가 있을 거고, 여기서 상수를 고르고 나머지 두 군데서 x를 골랐을 때가 있을 거니까 ax제곱, bx제곱, cx제곱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치? 마찬가지로 이제 그럼 1차 항은 여기서 상수, 여기서 상수, 여기서 x 고를 때 만들어지고, 그치? 여기서 상수, 여기서 상수, 여기서 x 고를 때 여기서 상수, 여기서 x, 여기서 상수, 이렇게 골랐을 때 만들어지죠, 그쵸? 그래서 이 자리는 AB, BC, CA가 만들어지고요. 상수항은 상수만 3개 고른 거니까 ABC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치? 전개의 원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얘를 뭐 공식으로서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뭐 어렵지 않게 전개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막 2개 먼저 전개하고 2개랑 얘랑 곱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치? 자, 다음 공식은 자. 다음 녀석도 뭐 있죠? 요런 녀석 있죠. a 더하기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세제곱 있고요. a 마이너스 b에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 세제곱 이란 녀석이 있습니다. 요 녀석은 미친놈 제곱이죠, 그쵸? 얘 전개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고요. 얘 전개하면 a의 4제곱 더하기 b 4제곱입니다. 미친놈,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긴장해서 그래. 지금 긴장해가지고 긴장해서 그래.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두 번째 녀석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공식에 대한 규칙을 또 역시 좀 관찰을 해 볼 건데요. 봐봐, 우리가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얘 전개하면 뭐 돼? a제곱 빼기 b제곱이죠. 그럼 요 녀석 a 빼기 b에 봐봐, a의 세제곱 더하기 a제곱 b, a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야. 개수가 전부 다 1인 a, 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얘 전개하면 a 4제곱 하나 만들어지지, 이렇게 전개하면,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a 세제곱 b, 얘네들은 마이너스 a 세제곱 b 없어지겠죠, 그쵸? 또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역시 없어질 거고요. ab 세제곱 마이너스 ab 세제곱 없어지고 마지막 이렇게 곱한 b의 4제곱만 만들어질 겁니다. 그치? 뭐 하나만 더 써보면 그래서 이제 이 규칙이 항상 여기가 4제곱으로 시작하면 a 세제곱 b 차수의 합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합이 3이죠. 차수의 합이 항상 3이죠. 그렇죠? 더하기 a제곱 b제곱 ab 세제곱 b의 4제곱이 a의 5제곱 빼기 b의 5제곱 이렇게 돼서 공식으로서 좀 의미를 만들어 놓으려면 a-b에 이렇게 an 빼기 1승 더하기 an 빼기 2승 b a 뭐 n 빼기 3승 b 제곱 쭉 해서 a b의 n 빼기 2승 더하기 b의 n 빼기 1승까지 하면 a의 n승 빼기 b의 n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n은 자연수여야겠지, 그렇죠?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규칙으로서의 암기가 좀 필요해. 그래야 좀 변형되고 좀 길어져도 이 길어진 식 안에서 그 변화 속의 일정함이라고 해서 그 변화된 식 안에서의 어떠한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알았지? 생각보다 고등수학이 막 계산이 복잡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없거든. 무언가 규칙을 발견하여 정리를 하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규칙으로서의 암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지울게, 왼쪽 거. 요 녀석. 자, 뭐 적을 거 있으면 뭐 적어. 뿜뿜뿜뿜뿜. 자, 이 녀석도, 이 녀석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시키는 과정인데, 이 녀석을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고, 안에다가 이제 2를 이렇게 모조리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쵸? 그리고, 그럼 2분의 1에, 이 a제곱 먼저 하나 쓰고 마이너스 2ab 하나 쓰고 b제곱 하나 쓰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또 b제곱 하나 쓰고 마이너스 2bc 쓰고 c제곱 하나 쓰고요. 마지막 c제곱 하나 쓰고 마이너스 2ac 쓰고 a제곱 이렇게 써놓으면 2a제곱 2개 다 들어가 있고요. 2b제곱도 다 들어가 있고 2c제곱도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까지 들어와 있는데 요 식이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 각각이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이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중괄호로 바꾸고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공식이 중요한 이유는 뭐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 봐봐. ABC가 실수라고 해봅시다. ABC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0이다 라는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요만큼 요 녀석이 0이면 요 녀석도 0이겠지. 그치? 근데 우리 실수를 제곱 시켜서 더한 게 0이어야 돼. 그럼 각각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 전부 다 뭐여야 될까? 0이어야겠지, 그치? 근데 그럼 얘가 0이려면 A랑 B랑 같아야 되고, 얘가 0이려면 B랑 C랑 같아야 되고, 얘가 0이려면 C랑 A랑 같아야 되니까, 아, 요 녀석이 0이 된다라고 하면 A랑 B랑 C랑 다 똑같은 값이어야 된다가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알았지? 요걸 의도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아까 전에 시험 문제에도 하나 있었어요.
아까 전에 시험 문제 요런 거 있었어. 실수이고 XYZ가 실수이고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 6이고 X제곱 Y제곱 Z제곱이 12일 때 X 5제곱 Y 5제곱 Z 5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나? 소수령 두 번째 문제. 네. 얘네 둘 가지고 있잖아. 얘를 구해보면 얘 구할 수 있거든. 그치? 요거 제곱 36은 얘 전개하면 얘 한 번 나오고 더하기 2배의 요 녀석이 나오잖아. 그치? 얘가 얼마야? 그러니까 얘가 12야. 그 말은 두 개 값이 똑같잖아. 그래서 얘에서 얘 뺀 게 얼마야? 0이야. 그치? 얘가 0이니까 X랑 Y랑 Z랑 다 똑같은 값이야. 오케이? 다 똑같은 값인데 합이 6이니까 하나당 얼마씩? 2씩. 그럼 5제곱해서 더하라는 건 하나당 32씩 3개 더하세요. 이런 문제가 돼 있겠지. 그치? 그치? 이런 문제들이 대놓고 이제 얘가 0이다 라고 주어지진 않았지만 얘네 둘이 같기 때문에 빼면 0입니다 라는 걸 찾아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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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지운다. 다음은 요 공식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이거부터 쓰면 안 되는데. A의 제곱 이거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하고 A의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요 공식인데 요 녀석도 그냥 요 녀석이 전개를 하면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 이렇게 부르는데, 요렇게 모든 지수가 다 짝수인 다항식을 보기차식이라고 불러요. 보기차식. 요 녀석은 사실 이 전개하는 데 공식으로서의 의미보다 요 식을 다시 요렇게 거꾸로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에서의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럼 얘가 요렇게 변형되는 과정은 4제곱 플러스 2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 빼기 a제곱 b제곱 하면 얘 완전 제곱식 돼야 안 돼?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 빼기 ab의 전체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 파트에서 홀수 차수항이 없어. 즉 짝수 차수항만으로 이루어진 식 보기차식은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좀 염두를 해놔야 합니다. 알았지? 알았지? 짝수 차수항이 없는 홀수 차수항이 없는 녀석. 마지막 공식은 이제 이 녀석 좀 길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 abc가 되는 녀석. 자, 공식 뭐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a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 두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꽤 낯익은 녀석이죠. 그쵸? 저 위에 있는 녀석이니까. 그치? 그치? 자, 그럼 이 공식도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ABC가 실수야. 근데 요런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3ABC랑 똑같대요. 요 놈이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3ABC랑 똑같다는 말은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이면 이라고 조건이 주어진 거고. 그치? 얘가 0이라는 말은 이만큼이 0이라는 얘기야. 그치? 이 녀석이 0이려면 얘 곱하기 얘니까 둘 중에 괄호 안에 하나는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앞에 있는 괄호가 0이 되려면 말 그대로 세 개의 합이 0이 되던지, 또는 뒤에 있는 괄호가 0이 되려면 세 녀석이 똑같아야 돼. 그치? 그쵸? 세 녀석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A랑 B랑 C랑 같아야 된다. 이고요. 요 녀석이 성립하면 얘도 성립한다. 요 역도 성립하겠죠. 당연히. 그치? 왜? 이 자리가 0이 되면 얘랑 얘가 빵이 된다. 또 될 겁니다. 될 겁니다. 그치? 여기까지 얘대. 그래서 세제곱이 나오는 녀석들은 항상 요 공식을 써야 하나? 이거를 좀 잘 관찰을 해줘야 돼요. 문제가
문제가 여기 있다. 10페이지에 일품 10페이지에 14번 문제를 한번 좀 보면 봐봐. 0이 아닌 세 실수 xy z에 대하여 합은 0이 아닌데 14번이에요. 14번. 합은 0이 아닌데 세제곱 마이너스 3xyz가 0이래. 그치? 오케이. 딱 지금 주어진 상황이 이런 식이 문자가 xyz로 바뀌어 있지만 이런 식이 하나 보이죠. 그쵸? 이 식을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 문제에선 합이 0이 아니래요. 그럼 뭐겠어? 셋 다 같은 값이겠죠. 그쵸? 그래 안 그래? 셋 다 같은 값이고 그럼 그 식에 있는 모든 알파벳을 다 하나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치? 다 x로 바꾸는 거죠. 다 y로. 다 z로 아무거나 바꿔. 그러니까 다 x로 바꾸면 분모는 뭐 8x 세제곱, 뭐 분자도 뭐 몇 x 세제곱이어서 x 세제곱 약분되고 숫자가 짠 하고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숫자가 짠 하고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곱셈 공식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이 곱셈 공식을 변형한 변형 공식이 존재하잖아. 그치? 왜 존재할까? 왜 있을까? 그냥 곱셈 공식 가지고 막 이쪽으로 이항해놓고 막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근데 왜 있을까? 이거 따로. 굳이 뭐 이항한 거 뭐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반드시 모든 녀석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아무 이유 없이 귀찮고 니네 공부할 것 좀 늘리려고 막 정리를 해놓은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이유가 곱셈 공식 변형을 언제 쓰냐? 아주 명확합니다. 언제? 식의 값을 찾는 문제. 식의 값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a 더하기 b가 3이고 뭐 ab가 1이라고 할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값을 찾으세요. 자, 니네한테 이걸 물어보면 둘이 연립해서 a가 몇이고 b가 몇인지 찾아서 그 제곱시키고 제곱시켜서 더 이렇게 하나? 그러지 않지. 그치? a와 b의 각각의 값을 찾지 않잖아. 그치? 말 그대로 여기서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이해됐니? 문자의 각각의 값을 찾지 않고 요식 전체의 값을 바로 찾는 요런 문제들을 식의값 찾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지? 곱셈 공식 변형은 식의값 찾는 문제에서 사용이 됩니다. 알았지? 명확해요. 식의값 찾는 문제에서 밖에 쓰지 않아요.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변형 공식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변형 공식도 한번 좀 정리를 쭉 해주면 얘는 이제 크게 문자가 2개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3개짜리도 있는데 문자 2개짜리부터 좀 볼게.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쵸? 뭐 이건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뭐 열심히 적을 필요 없어요. 이 녀석도 역시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일 수도 있겠죠. 그쵸? 그쵸? 이제 대신 이런 문제에서 뭘 좀 조심해야 되냐면 요거 x 마이너스 x분의 1의 부호 결정을 좀 조심해줘야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x 플러스 뭐 x분의 1이 뭐 3일 때 우리 문제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 녀석이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시킨 건 이렇게 되는 거 정도는 알죠. 그쵸? 여기까지는 알죠? 알죠? 그러니까 이제 9에서 4 빼면 얘가 5인데 이 녀석의 제곱이 5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루트 5라고 써야 하는 건지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써야 하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만약에 x의 범위, x에 대한 값의 범위, 수의 조건이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조건이 없을 경우엔 뿔마 루트 5 이렇게 써주는 게 맞고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넷 중에 하나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x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x가
1보다 크다 라고 주어져 있거나 x가 0과 1 사이 숫자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거나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 숫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 넷 중에 하나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때 요 녀석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x-x분의 1의 부호. 요때 양수 뿔마 요 순서로 부호가 결정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 어렵지 않아. 봐봐. x가 1보다 크면 x분의 1은 1보다 크면 양수잖아. 양수는 역수치해도 양수야. 그치? 0보다는 커. 다만 1보다는 작은 숫자지. 그럼 x랑 x분의 1이랑 누가 더 큰 녀석이야? 얘가 더 커. 그치?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그치? 둘이 빼면 양수야. 그치? 똑같은 이유로 x가 0과 1 사이 숫자야. 그러면 역수를 취하면 x분의 1은 이번엔 1보다 큰 숫자가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x랑 x분의 1이랑 누가 더 커? 크게 더 크니까 빼면 음수겠지.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과 0 사이 숫자. 머릿속으로 이제 숫자 좀 생각해보면 돼. 마이너스 1과 0 사이 숫자를 역수를 취하면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거든. 좀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것들. 역수 취하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숫자가 돼 있잖아. 그치? 그럼 x가 커? x분의 1이 더 커. 얘가 더 커. 그치? 그냥 빼면 양수예요. 오케이? 마지막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뿔마해서 x의 범위가 이제 이런 게 주어져 있으면 그때 요 녀석의 부호 결정을 조금 조심해줘야 한다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아무 생각 없이 막 풀어서 뿔마랬어. 제곱이 4니까 제곱 없애면 뿔마 2야. 이렇게 쓰면 틀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오케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요런 거 세심한 거 하나하나가 너희가 이거 하나 때문에 막 3점짜리 막 3.5점짜리 문제 하나를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부호 결정은 조금 조심해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요 공식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공식이 아까 전에 곱셈 공식에서 요런 게 있었잖아. 요걸 쓰진 않을 거고요. 곱셈 공식 변형에서는 요렇게 써주죠. 요렇게 써줍니다. 아이고, 왜 그러냐 오늘? 왜 그러냐 씨. 목적은 두 녀석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 다른 녀석들의 값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식을 최대한 합과 곱의 형태로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a-b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a-b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문자를 x로 바꿔보면 x 세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의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생겼고요. x의 세제곱 빼기 x의 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 공식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이거를 좀 외우려고 따로 좀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책을 펼쳐도 다 써져 있는 내용들이야.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느 책을 펼쳐도 다 써져 있는 녀석들인데, 그럼 문자 2개짜리에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냐? 아직 문자 2개짜리인데 이제 요런 녀석. 그럼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은 어떻게 하며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은 어떻게 하며 6제곱 더하기 B의 6제곱 뭐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 이제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렵지 않아. 일단 아이디어가 다 똑같아. 일단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을 시키는 과정에 들어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항상 일단 제곱 필요한 걸 만들고 이걸 만들다 보면 불필요하게 생기는 녀석들을 다시 없애주자가 아이디어거든. 그럼 불필요하게 생기는 녀석이 2의 a제곱 b제곱이 불필요하게 생기니까 없애주자라는 거야. 알았지? 그럼 6제곱도 내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찾을 수 있으면
얘를 제곱시킨 다음에 불필요한 녀석을 없애주자. 참고로 이제 A의 n승, B의 n승은 A 더하기 A, B의 전체 n승이니까 곱만 알면 되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요런 녀석들인데 얘도 아이디어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일단 5제곱을 만들려면 얘를 곱해야 5제곱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치? 이걸 공식처럼 막 외우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어. 이 생각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얘를 전개하다 보면 얘 필요한 거 이렇게 필요한 거 2개도 있지만 필요 없는 거 2개 있지. 그치? 그래 안 그래? 필요 없는 거 2개를 A 세제곱 B 빼기 A 제곱 아이고 왜 B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둘 뭘로 묶을 수 있어 없어? A 제곱 B 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을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으로 묶어주면 괄호 안에가 A 플러스 B 남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와 A 곱하기 B 이 2개 가지고 합과 곱 가지고 얘 알고 여기 알고 찾을 수 있고 그치? 5제곱 더하기 5제곱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됐니? 7제곱 더하기 7제곱은 뭐 다르지 않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랑 4제곱 더하기 4제곱. 물론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5제곱 더하기 5제곱을 곱하고 필요 없는 거 찾아서 빼도 상관없어. 알았지? 뭐 크게 방법이 꼭 한 가지만 있다 이런 건 아니야. 요 녀석에서 A 세제곱 B 세제곱 괄호 A 더하기 B 이렇게 필요 없는 거 빼주면 7제곱 더하기 7제곱도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런 아이디어로 일단 만들고 필요 없는 거 빼주자라는 아이디어로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은 생겨먹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뭐 5제곱이 자주 나오진 않으나 듬성듬성 한 번씩 나올 거야. 이걸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애들은 5제곱은 어떻게 하지? 이러다 끝난다고. 당황하지 말고 일단 나올 수 있는 녀석을 곱해주고 나머지를 빼주자가 아이디어입니다 라는 거예요. 힘드네. 자, 좀 막 너무 설명이 빠르다던가 이해가 안 된다던가 뭐 그런 거 있으면 꼭 다시 설명해달라고 해야 돼. 알았지? 꼭 다시 설명해달라고 해야 돼. 알았지? 무조건 다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 무조건 다시 설명해 줄 거고,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유형에 대한 문제는 그럴 때가 있을 거야. 내가 이 문제를 앞으로 5번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야. 몇 개 없는데 있어. 간혹가다 이 유형은. 왜냐면 애들이 대충 듣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유형들. 질문 한반 수업하는 동안 20번씩 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그건 내가 제한을 걸어둘 거야. 5번만 설명을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수업 영상 전부 다 동영상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면 동영상 또 다시 보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자 3개짜리 곱셈 공식 변형인데 여기가 좀 길어요. 할 말도 많고. 자, 문자 3개짜리인데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친구가 존재하죠. 요 세 녀석.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하고 AB, BC, CA 요 세 녀석은 무조건 친구입니다.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요. 즉 문제에 이렇게 2개 주어져 있으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이거부터 찾고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 얘네 2개 주어져 있으면 이거 찾고 시작하고요. 얘네 2개 주어져 있어도 이거를 찾아놓고 문제 풀이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공식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2배의 괄호 AB, BC, CA 요 공식을 이용하면 나머지 없는 거 하나를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나머지 하나 없는 걸 찾을 수 있고요. 요 공식이 변형돼서 나오는 공식이 이제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요거. 자, 이제 요거를 찾으라고 또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A의 4제곱, B의 4제곱, C의 4제곱을 또 찾으라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 또 뭐 물어보냐면 A 플러스 상수, B 플러스 상수, C 플러스 상수, 상수는 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뭘 물어보냐? 5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5제곱을 물어봅니다. 여기까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등이 간지러. 자, 먼저 보면 이 공식도 이제 얘랑 똑같아. 얘도 똑같은 아이디어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찾기 위해 이 녀석 전체를 일단 제곱시키고 필요 없는 거 찾아서 빼주자거든. 그렇지? 각각 한 번씩 제곱시킨 것만 필요하니까, 그렇지?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가 필요 없으니까 다 빼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뒤에 이제 이 녀석이 붙는 거거든. 얘도 똑같아. AB, BC, CA를 제곱시키고 나면 일단 적지 말고 봐봐. 그럼 각각 한 번씩 제곱시킨 거 여기 다 필요하지, 그치? 필요 없는 거 마이너스 2배, 둘이 곱하면 얼마? A, B제곱, C. 둘이 곱하면 얼마? A, B, C제곱. 마지막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 A제곱, BC. 얘를 빼야 되는데 묶어낼 거 있어 없어? ABC 묶어낼 수 있지, 그치? ABC를 묶어내고 나면 이 ABC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만 남을 겁니다. 이쁘게 생겼죠, 그쵸?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알기 위해서는 그럼 뭐까지 알아야 되겠어? 세 녀석의 곱까지는 알아야겠지, 그치? 근데 어떤 문제 보면 얘가 안 주어져 있을 때가 있어. 얘가 안 주어져 있는 채로 얘를 찾으라고 물어봐. 잘 들어야 돼. 얘가 안 주어져 있는데 얘를 찾으라고 물어봐. 그럼 어떻게 찾냐면 얘가 0이니까 찾을 수 있는 거야. 얘가 0이면 몇이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얘를 찾으라고 물어보면 머릿속에 필요한 것들 2개씩 곱해서 합한 거, 3개 합한 거, 3개 곱한 거 원래 이렇게 3개가 필요한데 근데 아무리 찾아도 내가 문제에서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 그럼 그 상황은 뭐다? 합이 0이라고 주어져 있을 거야, 알았지? 오케이? 합이 0이라고 문제 어딘가 써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얘 몰라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4제곱, 4제곱, 4제곱도 봐봐, 얘도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을 전체 제곱시키는 과정 안에서 나오겠지, 그치? 그치? 이 과정에서 나올 거고요. 필요 없는 거 빼줍니다. 2배. 둘이 곱해서 2배.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을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면 4제곱, 4제곱, 4제곱을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굉장히 귀찮죠, 그쵸? 그러니까 얘 찾으라고 물어보면 이거부터 찾기 시작해야 돼, 그치? 이거부터 다 찾아놓고 그 다음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마지막 4제곱, 4제곱, 4제곱을 찾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찾기가 좀 귀찮아서 좀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자, 그 다른 거 하나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랑 얘까지 같이 처리를 할 건데 얘는 참고로 1단원 내용이랑은 좀 벗어나고요. 여러 가지 방정식의 아이디어를 좀 쓰면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 우리가 중학교 때 합이 2이고 뭐 예를 들어 곱이 3인 2차 방정식을 세우세요 라고 하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은 0 이렇게 세우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에서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있지, 그치? 한번 쓰고 넘어가 볼까?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cx 더하기 d는 0 이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세근의 합 무엇일까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2개씩 곱해서 더한 녀석은 얼마일까요? a분의 c고요. 셋 다 곱한 녀석은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모르는 친구는 지금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만약에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이고요. 2개씩 곱해서 더한 게 뭐 6이고 셋 다 곱한 게 뭐 8인 3차 방정식을 세우고 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빼기 8은 0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치? 최고차항 계수를 바꾸고 싶으면 식 전체에 무언가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치? 이러면 최고차항 계수도 바뀌겠지, 그치?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좀 차수가 높아진 녀석들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지? 자, 여기서부터 써줄 거는 따단딴딴딴딴딴딴딴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ABC라고 하자.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P고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Q고요. 셋 다 곱한 거 R이라고 하면 나는 요 세 개를 보고 요런 3차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치? 는요. 요 방정식의 세 근이 A, B, C인 거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야. 그치? 요식 볼까? 요식 내가 있잖아.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어내 볼까? 뭐 남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남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데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써볼게. 얘도 마이너스 묶어내면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남지. 얘도 마이너스 묶어내면 다시 마이너스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남지. 그치? 그럼 봐봐. 요 식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야 지금.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잖아. 근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값이나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값이나 다르겠어? 똑같겠지. 그치? 똑같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2를 3차 방정식 세우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게 답이구나. 이렇게 답 써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9번입니다. 9페이지에 9번이에요. 9페이지 9번. 일품의 9페이지에 아이고 9번인데 x, y 1 3 5 이렇게 될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좀 이따 쓰고 이거 세 개를 보고 문자 xyz를 좀 피해서 쓸게요.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5는 0 이라는 3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쵸? 여기서 방정식의 세근이 xyz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을 인수분해를 하면 t 빼기 x t 빼기 y t 빼기 z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얘 세근이 xyz인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t 빼기 x, t 빼기 y, t 빼기 z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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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x 플러스 1, y 플러스 1, z 플러스 1이니까 아까처럼 마이너스 묶어내면 마이너스 1 빼기 x, 마이너스 1 빼기 y, 마이너스 1 빼기 z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요만큼이 여기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치? t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그냥 여기다 t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불러볼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 얼마야?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계산하면 얼마야? 뭐라고? 뭐라고? 이거 얼마라고? 마이너스 10이야? 요만큼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답은 얼마? 10이야. 오케이? 이게 우리 문제 답입니다. 물론 x 더하기 1, y 더하기 1, z 더하기 1 전개해가지고 곱셈 공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요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알았죠? 자, 짠짠짠짠짠. 문제를 좀 자리가 부족하니까 여기 좀 지우고 여기서 계속 해볼까? 저 문제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 x, y, y, z, z, x가 얼마? 3 x, y, z가 5일 때 일단 요 녀석 가지고 요런 방정식을 아까 세웠었어요.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5는 빵. 그치? 요 방정식의 세근이 지금 뭐라고? 요 방정식의 세근이 뭐야? x, y, z인 거야. 그치? 요 방정식의 세근이 x, y, z인 거야. 이해돼? 요 방정식의 세근이 x, y, z. 이해돼? 돼? 잘 안 돼? 돼. 얘기 대답 좀. 뭐라고? 오케이. 요 방정식의 세근이 x, y, z지. 방정식의 근의 정의 먼저 아는 사람. 방정식의 근. 정의가 뭐야? 중학교 1학년 책에 써져 있는데. 다 중학교 나왔잖아. 그치? 정의가 뭐야, 정의? 아, 정의라고 하면 너무 어렵나? 무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치? 대입하면, 내가 이거 물어본 거야. 대입하면 성립하는 그 미지수 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럼, 이 방정식의 세근이 x, y, z인데, 여기다 x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겠어? 될 거야, 그치? 역시 y도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역시 z도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항시키는 거지. 요 세 녀석을 x세제곱은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3xy 3x 플러스 5 y의 세제곱은 y제곱 빼기 3y 플러스 5 z의 세제곱은 z의 제곱 마이너스 3 z 플러스 5 해서 내가 세제곱 찾고 싶어? 셋 다 더하세요. 이렇게 셋 다 더하면 여기다 쓸까? 세제곱 2 제곱 빼기 3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플러스 15 있잖아. 얘네 둘 가지고 짝꿍 찾을 수 있지. 그치? 둘 가지고 곱셈공식 변형 가지고 얘 찾을 수 있고 이거 이미 알고 있고. 그치? 찾아 못 찾아? 다 찾았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그럼 4제곱이 아까 찾기 되게 귀찮았는데 그럼 이건 젠장 어떻게 찾지? 이거 어떻게 찾지? 자, 이거 어떻게 찾냐 보면 자, 요 주어진 요 세 마리의 양변에 요 세 마리를 이렇게 양변에 x를 곱해. x 4제곱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x 4제곱은 x 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되지. 그치? 이해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좀 전에 x 세제곱이 뭐였는데? 얘였잖아. 이해돼? 그래서 요 x 세제곱 자리에 요 놈 다시 집어넣으면 풀러볼까? 어떻게 생겼을까?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뭐야? x의 4제곱이야. 그치? 마찬가지로 y도 y 곱한 다음에 y 세제곱자리 바꿔주는 거지. 또 똑같이 문자의 모양만 바뀌어 있을 겁니다. z의 4제곱도 마이너스 2z의 제곱 플러스 내가 또 어떻게 할까? 다 더하면 되겠지. 다 더하면 4제곱은 또 마이너스 2 붙고 15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치? 그럼 이제 5제곱 어떻게 찾을지 좀 느낌 오나? 한 번 더 할 거야 이 짓을. 그러니까 이거 너무 길고 복잡한데 이거 언제 이걸 하고 자빠졌지? 가 더 빨라요. 알았죠? 다른 방법이 물론 있긴 있어.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 5제곱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 있기는 한데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나는 따로 얘기해주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실제로 5제곱 구하는 문제가 이 문제가 블랙라벨에 한 문제 있고요. 실력 정성에 한 문제 있습니다. 블랙라벨에는 다항식의 연산에 있어요. 1단원에. 실력 정성엔 3차 방정식에 있습니다. 이걸로 풀으라는 거야. 이렇게 바꿔가지고 3차 방정식을 세워서 푸세요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뭐가 더 쉽냐? 이것도 긴데 있잖아. 이게 쉬워. 알았지? 이게 훨씬 쉽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자라는 겁니다. 조만간 시험에 한 문제 낼 거예요. 알았죠? 맞추라는 얘기 알았지? 5제곱을 내가 조만간 니네 이거 찾을 수 있니? 좀 귀찮아도 이거를 물어볼 겁니다. 아유 힘들어.
다음은 자, 여기까지가 내가 알려주는 곱셈 공식, 변형 공식입니다. 이것까지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뭐 6제곱은 뭐 물어보진 않겠죠, 그쵸? 누가 막 물어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은 좀 특이한 다항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건데요. 좀 특이한 다항식. 요런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겁니다. 이게 듬성듬성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문제가 뭐냐면 기본 문제란다. 12페이지에 14번과 같은 그런 그 녀석입니다. 12페이지에 14번. 얘는 뭐 2항하면 숫자가 좀 달라지긴 하네요. 2항하면 요거 아니면 요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빵. 이 둘 중에 한 녀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녀석을 보면 이 식을 보면 무언가 곱하고 싶어져야 돼. 양변에 무엇을 곱해야 할까요? x-1을 곱해야겠지. 그치? x-1을 곱하면 식이 어떻게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에다도 곱해야지. 얼마야? 0이야. 그치? 따라서 x 세제곱이 얼마야? 1이야. 알았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쪽도 요 식을 보면 무언가 곱하고 싶어져야 돼. 뭘 곱하고 싶어져야 될까? x 플러스 1이 곱하고 싶어져야 되고요. 곱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더하기 1이 빵이니까 x의 세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래서 얘랑 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오케이. 자, 문제 어떻게 푸나 볼게요. 자, 14번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14번인데요. x 더하기 x분의 1이 1일 때 pn이라는 녀석이 1 플러스 x제곱의 n승 1 마이너스 x의 n승 이렇게 써져 있고요. p1부터 p2부터 p2, p3, p2000의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00번 대입해보세요가 문제일까요, 그럼? 당연히 아니겠지, 그치? 그치? n승, 여기 n승 맞죠? n승. 그럼 2000번 대입해보는 게 아니면 무언가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돼?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뭘 찾아야 되냐면 주기라는 걸 찾아야 돼요. 주기라는 게 뭐야? 같은 값이 반복되는 그 간격을 구해야 돼. 오케이? 이 간격은 고등 과정 안에서 최대 8번까지 나옵니다. 이해됐니? 즉 규칙을 찾기 위해서 너희가 최소한 8번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8번을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냐가 사실 되게 귀찮을 거야. 이걸 8번을 언제 해봐. 그치? 여기다 4 집어넣어서 4제곱만 하려고 해봐.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애는 이거를 5분 만에 푸는데 어떤 애는 이거를 1분 만에 풀고 뭐 이런 효율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지. 그치? 그게 중요해서 내가 풀어드리는 거고요. 요 주어진 식의 양변에 x 곱하면 x제곱 더하기 1은 x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니까 요 녀석이네요. 그쵸? 요 녀석이에요. 그쵸? 요 녀석은 얘도 같이 요런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럼 먼저 pn을 정리를 하면 1 더하기 x제곱이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얘네 두 개잖아. 그치? 얘네 두 개. 그럼 가운데 거 2항 하면 얘가 뭐랑 똑같아? x랑 똑같아. 그치? x의 n승 이렇게 생겼죠. 그쵸? 두 번째는 1-x는 여기가 1 빼기 x잖아. 지금 그치? 그럼 얘 2항 하면 얘가 뭐랑 똑같아?
뭐랑 똑같아 지금? 땡. 지금 1이 여기 있고 빼기 x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우변으로 이항해야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뭐랑 똑같아 얘가? 마이너스 x 제곱이랑 똑같아.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1 한번 대입해볼까? 봐봐. p 1 불러볼래 얘들아? x 빼기 봐봐. 계속 여기 보는 거야. 얘네 두 개만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 얼마야? 아니지. x가 우변, x제곱이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한 거니까 1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야? 얼마야? 1. 오케이? p2 불러볼까? x제곱 더하기 x 4제곱이지. 근데 얘들아 x 세제곱이 얼마야?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치?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4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마이너스 x. x 4제곱이 x 곱하기 x 세제곱이잖아. 그치? 얘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x.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바로 위에 있는 녀석하고 부호만 다르네. 얼마겠어? 마이너스 1. 자, 3 대입하면 자 불러봐. x 세제곱 빼기 x 6제곱이지. 얘들아 요식 보고 좀 대답 좀 해줄래? x 6제곱 얼마겠니? 1이겠지.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빼기 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치? 자, 뭐 아직까지 뭐 딱히 규칙이 보이지 않아. 그치? 4 대입하면 x 봐봐. 내가 여기서부터는 더 하진 않을 거예요. 나는 규칙을 다 찾았거든.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봐봐. 이제 4를 집어넣으면 봐봐. 이제 이런 거지.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고 6제곱이 이제 1 되는 녀석은 4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어 볼게 한번. 여기다가 x 4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x 8제곱이 이렇게 되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집어넣어서 좀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르겠다. 얘가 마이너스 x랑 똑같고 플러스 6제곱은 x랑 똑같아. 1이 되니까 x 6제곱, 8제곱은 x 제곱만 남을 겁니다. 이해돼? 이해돼? 이해 안 되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이 녀석이 첫 번째 녀석과 부호만 반대지. 그치? 첫 번째 녀석과 부호만 반대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냐면 이제 이런 원리야. 요거 하나하나가 x의 n승 하나만 보면 이게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x랑 똑같잖아. 그치? 즉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4 집어넣은 거랑 부호만 달라. 이해돼? x가 3번 더 곱해져 있잖아. 1 집어넣은 거랑 3 집어넣은 건 x가 3번 더 곱해져 있잖아. 그치? x가 3번 더 곱해져 있다는 건 마이너스 1이 한 번 곱해져 있다랑 똑같은 얘기잖아. 마이너스 1이 한 번 더 곱해져 있다는 건 부호만 반대란 얘기야. 안 그래? 그러니까 4집 얘도 똑같아. 그래서 각각의 녀석들이 어차피 세제곱이 마이너스 6제곱이 1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6제곱마다 똑같은 규칙이 반복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주기라는 건데 봐봐. 마치 이런 거야. 부호가 요 앞에 마이너스의 거듭 제곱은 있잖아.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지. 그치? 그럼 부호에 대한 규칙만 보면 이 간격으로 똑같은 부호가 반복이 되지. 이해돼? 이 간격으로 똑같은 부호가 반복되는데 요 녀석은 6제곱이 1이지. 역시 6제곱이 1이라는 건 7 집어넣은 게 1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얘는 주기를 6이라고 내가 부를 거야. 알았지? 6칸 간격으로 똑같은 게 반복돼. 요 부호는 2칸 간격으로 똑같은 게 반복돼. 2칸 간격으로 뿔마 막 이렇게 반복된 녀석이랑 6칸 간격으로 똑같은 게 반복된 녀석이 있어. 오케이? 요런 상황은 그럼 플러스일 때 처음 시작 2, 여기 다시 플러스일 때 처음 시작 이렇게가 똑같이 들어맞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6개 간격으로 똑같이 맞고요. 오케이? 특히 그 얘는 주기가 6인 와중에 세 번째 게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랑 부호만 반대일 거라는 것도 좀 전에 찾았지. 그치? 그럼 얘도 근데
얘도 세 개씩 끊으면 부호가 뿔맞뿔에서 세 개 단위로 맞뿔마, 다시 뿔맞뿔, 맞뿔마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부호가 바뀌는 규칙도 딱 들어봤기 때문에 첫 번째 거 세 개만 대입하면 그 다음 세 개는 처음 세 개랑 부호만 반대겠구나라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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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6개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거지. 맨 처음 6개가. 이 6개 다 더하면 얼마야? 0이야. 그럼 우리 2000개가 있으니까 이걸 6개씩 묶어서 다 빵으로 바꿔줘야겠지. 그치? 역시나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6개씩 잘라서 연속된 6개 합이 0인데 쭉 나열된 것 중에 중간에 연속된 6개를 딱 잘라도 무조건 0이야. 왜? 그 다음 것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부터 6개를 잘라도 0은 된다고. 이해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르는 게 편하냐? 뒤에서부터 자르는 게 편해요. 자, 2000을 6으로 나눠볼까요? 38, 38, 38 하고 나머지 얼마야? 2지. 즉 6개씩 자르면 이게 6개씩 333묶음이 생기고 몇 개가 남는다? 2개가 남는다. 그 2개가 앞에 2개 남는다 생각하면 돼. 뒤에서부터 묶은 거야. 앞에 2개. 얼마? 여기만 남잖아. 0이야. 이해됐니?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규칙을 관찰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지 말고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찾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성질들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규칙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다. 호호호.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또 좀 어려운, 내가 좀 어려워서 좀 풀어줄 만한 문제는 근데 다 체크를 해놓긴 했는데 다항식 연산에는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야. 일단 오늘 내가 얘기해 줄 건 이제 나눗셈 하나만 더 설명을 해주면 되거든. 수업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남았어.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여기 8페이지 1번부터 있잖아. 8페이지 18번까지 오늘 풀 거긴 한데 16, 17, 18번 나눗셈에 대한 얘기는 내가 아직 안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15번까지만 좀 풀릴 거예요. 알았죠? 이것만 수업 시간에 좀 풀고 나머지 아까 14번, 9번은 아까 풀었으니까 15번까지 풀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항식의 나눗셈 얘기를 좀 하고 나머지 16, 17, 18번을 좀 풀고 그러고 집에 갈 겁니다. 오늘. 오케이? 푸세요. 지금부터. 노트에다 풀으셔야겠죠. 책에다 푸는 건 안 됩니다. 알았지? 문제 푼 것 좀 다시 보면 2번 문제, 8번에 2번, 3번 문제를 보면 뭐 문제가 어려워서 다시 보자는 아니고 8페이지에 2번, 3번 문제 뭐 2번 문제는 다항식 얘를 계산하시오니까 계산 결과가 식 전체를 써야 하는 건데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x에 다항식 x라는 녀석의 xy항의 개수만 물어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 녀석은 다른 항 x제곱항이나 y제곱항의 개수는 관심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를 a 더하기 b를 뭐라고 놓고 풀면 되냐? 3xy라고만 놓고 풀면 좋을 것 같아요. 3b 빼기 2a를 마이너스 xy라고만 놓고 해서 xy항만 계산을 해보는 거죠.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잘 보면 조금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또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막 많이 어려운 건 없어 보이고 1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직육면체가 자주 나오니까 직육면체는 머릿속에 요 정도 그림은 그릴 수 있죠. 그쵸? 머릿속에 요 정도 그림은 그릴 수 있으니까 세 모서리 길이를 ABC라고 하면 세 모서리의 합은 얼마야 그럼? 얘랑 똑같은 모서리 몇 개 있어? 얘는
4개? 4개씩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자, 그 다음 또 뭐 물어보냐? 건널비 물어보네요. 건널비, 요 면의 넓이 얼마야? AC. 요 면의 넓이는 AB. 요 면의 넓이는 BC. 그치? 근데 같은 면이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죠. 그쵸? 2배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고요. 부피. 직육면체 부피 어떻게 구할 거야? 셋 다 곱할 겁니다. 그치? 그 다음 또 뭐 물어보냐면 요 대각선 길이 물어보죠. 대각선. 대각선은 루트, 중학교 때 배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는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놓고 머릿속에서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거지 않나 싶어요. 알았죠? 그렇죠? 머릿속에 얘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그림 정도 머릿속에 떠올리면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이제 또 해야 할 건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다항식의 나눗셈, 나눗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여기 얘 하나 들어져 있는 거 해볼까? x세제곱, x제곱, 더하기 4x, 2를, 뭘로 나누래? x 빼기 3으로 나눠보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그쵸? 알죠? 뭐 들어와야 돼, 몫이? 얘 보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다 뭐 곱해야 얘 될지 생각해서 x 써서 x를 둘 다 곱해주면 빼기 3x. 둘이 빼면 그럼 7x 마이너스 2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얘가 되는지 생각해 써주죠. 얼마? 플러스 7. 그럼 7x 빼기 21이니까 빼면 얼마? 19니까 몫이 x 더하기 7이고 나머지가 얼마다? 19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쵸? 우리가 초딩 때 이런 녀석 검산식으로 x-3으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7이고 나머지가 19이다.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요 항등식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저 미세먼지죠. 다항식 A를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하면 요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런 꼴로 생겼다라고 해서 다 얘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왜냐면 얘도 여기까지만 써놓고 몫이 X고 나머지가 7X-2예요 라고 할 수 없잖아. 이유가 뭐야? 왜 할 수 없어? 왜? 더 나눗셈 할 수 있으니까. 그치? 나눗셈 더 할 수 있으니까 얘가 아직도 얘로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나머지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치? 나머지가 다 안 나왔으니까 아직 목도 다 안 나온 거죠. 그쵸? 즉 나눗셈이 끝났다 안 끝났다의 기준이 뭐야? 여기서 더 나눗셈을 할 수 있네 없네의 기준이 뭐야? 그거 만지지 말고. 기준이 뭐야? 나눗셈을 더 할 수 있네 없네의 기준. 더 할 수 있어 없어? X가 소거되면? 그치. 이 차수를 보고 결정을 하죠. 몇 차식으로 나눠 얘는 지금? 1차식으로 나눠. 1차식으로 나눗셈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그러니까 더 해야 돼. 나눗셈이 안 될 때까지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즉, 이 A를 B로 나눌 때는 나온 요 나머지가 중요한 거야. 몫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즉,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더 크다라는 포장이 있을 때만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니? 이해됐니? 우리 숫자에서는 17을 5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다 해서 17은 5 곱하기 3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때 5로 나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예요.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17 봐봐 22를 5 곱하기 3 더하기 7이에요. 계산하면 20이 돼? 안 돼? 되죠?
그럼 계산이 성립한다고, 등호가 성립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5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7이에요.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치? 그럼 여기선 나눗셈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뭐야? 이 나누는 녀석과 나머지의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지, 그치? 그랬을 때 이 숫자에서는 A라는 수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를 소문자 R이라고 하면 역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럼 얘가 나눗셈이 되려면 B랑 R의 대소관계가 중요하지. R은 어떤 숫자여야 될까? B보다 작은 음이 아닌 정수여야 돼. 음이 아닌 정수라면 0 또는 양의 정수를 얘기합니다. 뭐 니네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우리 음수 나눗셈 니네 할 줄 아나 모르겠네. 마이너스 17을 5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자, 봐봐. 자, 이렇게 해서 몫이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랑 자,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걸까요? 1번, 2번. 얘가 맞는 겁니다. 이유는 나머지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5로 나눈 나머지는 언제나 0, 1, 2, 3, 4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 오케이? 음의 정수로는 나누지 않아요. 음의 정수의 나눗셈은 따로 정의하지 않고, 음의 정수를 나누는 숫자는 일단 자연수여야 돼. 알았지? 자연수로 나누는 이 나눗셈의 정의는 항상 나눗셈이 맞다, 참이 된다, 거짓이 된다의 기준은 이 나머지의 크기가 결정을 합니다. 언제나. 알았지? 5로 나눈 나머지는 언제나 0, 5 미만의 음이 아닌 정수여야 돼. 알았지? 5로 나눈 나머지는 0, 1, 2, 3, 4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지. 물론 얘도 마이너스 17을 5 곱하기 마이너스 3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7은 돼, 그치? 이게 뭐 계산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눗셈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내가 있잖아, 내 동생한테 나눗셈을 하라고 시켰는데 인연이 나눗셈을 요렇게 해놨어요. 내 동생이 여자거든. 그래서 인연이 나눗셈을 요렇게 해놨어요. 그럼 있잖아, 이걸 좀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항상 여기서부터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 왜? 식이 복잡해지고 길어지면 이걸 다시 통째로 하나로 합칠 수 없을 때가 있거든. 근데 나머지는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얘만 다시 나눗셈을 하는 거야. 어떻게? 7을 5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1이고 나머지 얼마야? 2지. 얘가 내가 애초에 처음부터 찾으려던 나머지랑 똑같아요.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야. 뭐 마이너스 22를 내가 5 곱하기 마이너스 3 빼기 7 이렇게 써놨어. 그럼 지금 이게 나눗셈이 5로 나눈 몫이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요 녀석만 따로 5로 또 나눠주는 거야. 그럼 몫이 얼마냐? 마이너스 2고요. 나머지가 3입니다. 알았지? 이렇게 얘가 내가 찾는 나머지예요. 알았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눗셈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을 때는 전체를 다시 나누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나머지만 다시 나누면 돼. 뒤에 붙어있는 녀석만. 그럼 그때 몫은 어떻게 되겠어? 몫은 얘와 얘의 합이 몫입니다. 지금 몫이 4 맞죠? 5로 나누면 몫 4 되지, 그치? 얘도 몫이 얘랑 얘네 둘을 더한 몫이 마이너스 5가 되면 됩니다. 얘 됐니? 얘 됐니? 얘 됐죠? 얘 됐죠? 어렵지 않은데 엄청나게 틀린다고. 숫자에서는 나눗셈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요 B와 R의 대소관계를 보고 관찰을 하고요. 그쵸? 요 R의 숫자의 크기를 보고 관찰을 하고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요 R의 차수가 나누는 녀석의 차수보다 크냐 작냐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요. 알았죠? 그럼 있잖아, 봐봐. 이 식에서 B의 차수가 지금 R의 차수보다 크다고 보장이 되는 상황이야. 지금 알았지? 그럼 이 식을 보고 A를 Q로 나눈 몫이 B고요. 나머지가 R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나눗셈을 이렇게 참이 된다, 거짓이 된다의 기준이 뭐겠어? 나누는 녀석과 나머지의 차수 관계가 기준이겠지. 항상. 그치? 봐봐. 지금 B가 R보다 차수가 크다가 보장이 돼, 안 돼? 돼, 안 돼? 돼. 그럼 Q랑 R 중에 차수가 누가 더 커? 몰라, 이걸. 그치? 그럼 어떻게 알 거야? 안 그래? 안 그래? 만약에 얘가 5차식이야. 그럼 얘는 4차일 수도, 3차일 수도, 2차일 수도, 1차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얘가 만약 6차식이다? 그럼 여긴 1차식이 들어오겠지. 왜 5차 1차 곱해야 6차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몇 차인지 모르잖아. 상수가 될 수도 있지만 4차식일 수도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하려면 Q가 R보다 차수가 높다라는 게 보장이 될 때만 참이 되고, 이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선생님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함부로 이 등식이 전개해서 얘 더하면 얘가 돼. 그럼 등식이 성립해. 등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나눗셈이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이걸 명심을 해야 돼. 알았지? 첫 번째, 등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나눗셈이 성립하는 건 아니야. 알았지? 뭐라고? 등식이 성립한다고 나눗셈이 성립하는 건 아니야. 알았지? 오케이? 그리고 나눗셈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 식 전체를 다시 나눗셈을 하려고 하지 말고 뒤에 있는 나머지만 다시 좀 나눠버릇 하자라는 거야. 오케이? 요 두 가지 성질을 잘 이용을 해야 요 다음 식의 나눗셈,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내일 설명해 줄 건데 내일 할 나머지 정리까지 좀 매끄럽게 연결이 된다고요. 오케이? 매끄럽게 연결이 돼. 나머지 정리라는 게 뭐냐면 다음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거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걸 나머지 정리라고 해. 다음 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는 걸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도 구하고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도 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부 다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는 1차식으로 2번 나누세요. 여기서부터 아이디어가 출발되는 거예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럼 1차식으로 3번 나누던가 2차식으로 나누는 걸 배웠으면 1차식, 2차식으로 한 번씩 나누세요. 4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도 1차식 4번 나머지를 이용하든가 2차식 2개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하든가 3차식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하든가. 즉 여기 그 1차식으로 나눈 이 나머지 정리에서부터가 생각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야. 나머지 정리가 아마 중간고사에서 너희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단원 중에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하는 파트일 거란 말이야. 이 파트의 오답도 굉장히 많아. 오케이. 항상 제일 밑에서부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문제를 하나 좀 풀 건데 실제로 나눗셈을 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없어. 실제로 이런 계산을 해서 푸는 상황은 언제만 그렇게 하냐면 요식하고 요식이 다 멀쩡할 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미지수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10페이지 봐봐. 10페이지에 16번은 그냥 대놓고 주어진 다항식을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둘 다 멀쩡한 식 줬잖아. 그치? 그냥 나눗셈 하면 돼. 알았지? 두 번째 17번도 다항식 어쩌고 저쩌고 멀쩡한 식 쓰여져 있고 또 멀쩡한 식 하나 있고 곱하기 px 하고 여기 안 멀쩡한 식 하나 있잖아. 그치? 얘 멀쩡하고 얘 멀쩡하잖아. 그치? 그냥 얘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 알았지? 목과 나머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세 번째 녀석 봐봐. 멀쩡해? 안 멀쩡해. 그치? A랑 B를 구하래잖아. 그치? 이거 나눗셈 하면 안 되진 않은데 되는데 개수가 복잡해지겠지. 실제로 해보면 나눗셈을 실제로 해보면 얘를 중간에 2차 없는 거 이렇게 좀 비워놓죠. 이렇게 x제곱 빼기 3x 플러스 b. 자, 몫이 뭐 들어가야 돼? 여기다 뭐 곱해야 돼? x. 그럼 불러봐.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하는 순간 개수가 조금씩 복잡해져요. 그렇죠? 뭐 안 되진 않아. 할 수는 있으나 복잡해지니까 개수가 안 멀쩡한 녀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요 자리에 써져 있던 이 항등식을 이용을 합니다. x세제곱 빼기 4x 플러스 a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건 나머지가 없다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써놓고 문제를 푸는 게
빠르겠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요 식에서 이제 요 항등식에 들어가는 요 자리랑 A랑 B랑 찾을 건데, 순서는 언제나 최고차부터 관찰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상수항 관찰을 하고요. 나머지 내림차순으로 관찰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2차, 3차, 몇 차? 1차고. 3차 항계수 1이고 2차 항계수 1이니까 여기 x의 계수 얼마여야 돼? 1. 그럼 최고차 항계수 끝났죠, 그쵸? 상수는 근데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니까 뭐 쓸 필요 없습니다, 알았지? 상수 모르니까 패스. 자, 그 다음 어디서부터? 2차부터 관찰할 거야. 여기 좌변 2차항 얼마? 0. 그럼 우변 2차항이 요렇게 곱해져서 없어져야 돼, 그치? 얼마? 3. 그럼 다 했어요, 그쵸? 자, 좌변 1차 얼마야? 마이너스 4. 우변 1차는 요렇게 곱해지잖아, 그치? 개수만 써. b 빼기 9. 좌변 상수 얼마? a. 우변 상수 얼마? 3b. 여기서 b 찾고 여기서 a 찾고 다 했습니다, 그치? 멀쩡하지 않은 식들은 나눗셈보다 이렇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또 하나 내가 지금 오늘 풀어줘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어디 있냐면 두 문제를 더 풀고 조금 늦게 끝나겠지만 좀 늦게 바로 지금 학원 가야 되는 사람 몇 시에? 나 그래 나머진 내일 하자. 아, 여기 내가 24번 13페이지에 24번하고 14페이지에 있는 4번하고 이거 두 개를 좀 풀어줘야 하는데 일단 이건 내가 내일 시작할 때 풀어드릴 거니까 내일 일품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일단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숙제는 일품 14쪽까지. 오케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토요일날 내준 숙제는 토요일까지 해오는 겁니다. 알았죠? 일품 14쪽까지랑 자이스토리도 있어요, 숙제가. 내일은 자이스토리 안 가져와도 되고요. 자, 내가 항상 자이스토리 자이스토리는 단원명이 ABC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 이 단원 전체 풀어볼 건데 요 앞에 짜잘하게 많은 문제들 있잖아. 여기도 좀 다 풀어보세요. 좀 연습할 텐데 내가 있잖아. 요런 계산, 단순 계산 있잖아. 그냥 막 눈 보고 한 문제에 막 1초씩 막 쭉쭉쭉쭉 할 수 있다. 이러면 내가 막 안 풀어봐도 상관없어. 그냥 좀 자율적으로 맡길 건데 전개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익숙하지 않다 하는 친구들은 쭉 다 풀어보길 권장을 합니다. A 단원 끝까지 다 풀어보면 돼요. 몇 개 없어요. 86번까지 있는데 시작 번호가 32번부터라. 오케이? 50 몇 개 뭐 금방 풉니다. 거기까지 하면 돼. 거기까지. 거기까지 하면 돼. 미안해. 90 몇 번까지구나. 야, 책이 바뀌었어? 오씨, 뭐야? 내 책이랑 다르네? 책이 바뀌었구나. 어씨. 나 책 또 사야 돼? 아씨. 됐어요. 오늘 끝. A만 풀어와요. A 써져 있는 거.